10대 정치 경력, 이영일 전 남북한 고위급 회담 대표 나오셨고요. 월강 경제풍을 배병희 대표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 펀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대화폭탄입니다. 자, 개성공단 실무회담 사실 합의문도 없이 끝났는데 이 재발 방지 약속은커녕 금강산 관광의 이산가족 상봉까지 대화 의제를 마구마구 북한이 쏟아내고 있는데, 의원님, 북한의 속셈은 도대체 뭘까요? 예,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한 것은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이 제재 국면을 돌파하느냐, 거기에 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차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 자체가 북한의 지금 생명줄을 끊을 정도의 제재는 아닙니다만은 북한의 외교관들이 그 제재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는 그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육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결 구조를 대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응하고 자기 내부의 그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남북 대화를 해야겠다. 네. 그러나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쇼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광자 사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 한마디 했더라면은 그렇죠. 진즉 개최하게 될 것을 안 했습니다. 개성공단 이거 왜 그만두게 했습니까? 그러나 일방적으로 해놓고 지금 오히려 북한이 대화에서 나오는 태도는 남북한의 제재 차이를 이용하자는 거죠. 한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북한은 한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 제재 차이를 이용해서 남남 갈등도 유발해보고 네. 또 대화를 갈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대처해야지 우리가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측은 지금 북한 측이 답답한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도 열자, 이산가족도 상봉하자, 여러 가지 아이템 썼지만은 우리가 만일에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 대화 전략에 말려 들어가면은 1991년이 재판됩니다. 그때가 어땠는데요? 1991년에 동굴아파가 몰락되고 소련이 공격할 때 북한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 대결 대화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원하는 남북 합의서도 만들자,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자. 맞아요. 우리가 제안한 대로 다 해서 문서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슨 보장이 되었습니까? 휴지 조각이 하나도 됐죠.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재판하는 것이 이번에 북한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전술에 너무나 초급하게 말려들지 말고 서서히 대처돼 확실한 정부에서 말하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화, 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지 덮어놓고 대화를 위한 대화전술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저는 1991년에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봐도요, 개성공단 재발 방지 약속하려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오히려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거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진정성이 너무 없잖아요. 자기들 저는 대화 폭탄이라고 얘기하면 허세 아닙니까? 지금 허세인데 마치 자기들이 갑의 위치에 있고 남한이 어뢰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허세가 다 드러났잖아요, 저게. 그리고 개성공단 무조건 재개하자. 무조건 어떻게 재개를 합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폐쇄해가지고 겪고는 건데 어떻게 무조건 폐쇄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의원님 말씀하고 마찬가지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화 방안이 서지 않고는 공단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개성공단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광자 씨 지금 사살했잖아요. 인민군이 막 조조가 사살해놓고 지금 아무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든.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정상화의 기반 위에서 지금 대화가 진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어뢰 위치에 설 수는 없어요. 갑이나 같은 갑이면 갑이고 같은 어리면 어리지. 갑을 관계로 남북 대화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야,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제는 해진 뒤에 북한에 있지 말라, 아예 그냥 상세한 협상 지침까지 지금 내렸는데, 자, 쓸데없이 협상이 질질 끄는 데에 말려들지 말아라, 혹은 적진에서 사실 이의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솔직히 개성공단이 재가동이 되면 이런 걱정, 이런 불안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 운영해야지. 나는 중국에서 과거의 특구 정책 1979년 80년에 등소평이 개혁개방하면서 선전 특구, 광동 특구를 만들었어요. 특구를 만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지 특구에 대해서 1억 콩, 0억 콩 자기네들은 투자 안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원할 때 막을 수도 있다. 자기네들이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자기네들 노동자를 뺄 수도 있다. 마음대로 갖고 노는 특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그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신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언제 어느 순간에 닫을지도 모르고 투자한 기업들이 망할지도 모르고 생산된 물건을 다시금 압수당할지도 모르고 시설된 설비가 그 사람들이 몰수당할지도 모르고 금강산을 만들면 모든 양비 다 몰수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수한 것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할 테니 협력하자 그래야 합니다. 박광자치 사살이라는 게 사람의 사살이도 되지만은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개성되기를 바랬던 햇볕 정책에 대한 사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원천적인 과오와 잘못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러한 반성 위에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려면은 우리가 조심을 건 조심해야죠. 그러네요.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협상 대표들 보내놓고 또 갑자기 구속 걸지 대화한 사람들 또 갑자기 세포해놓고 안 버린다 걸지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 개성공단 철수할 때도 그 사람들 붙어놓고 안 보내갖고 인질을 보실까 싶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뢰 없는 남북관계를 신뢰 있는 관계로 바꾸자는 지금 어려운 과제를 지금 던지면서 우리가 이 대화전술에 대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금강산도 나오고 뭐 아까 뭐 적반하장도 보면요. 억지 트집에 의제 바꿔가면 시간 끌어 또 남쪽에 좀 편들어주는 사람들 싹 움직여 흔들어 봐. 이거 아주 북한이 늘 하는 일인데 자 이게 너무한다 싶으면 깨는 것도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게 좀 북한의 진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대안은 그거 가야 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진기에 머무르 있지 마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보세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북한의 전술을 뻔히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신뢰관계가 있으면 왜 해진기에 머물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게 대통령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제대로 눈치를 챈다면 너무 우리가 자기들이 불신받고 있구나. 남조선에서 자기들을 다 빤히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반성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게 대화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는 끌고 가야 되겠는데 갑의 위치에 서서 을로 상대해서 대화하자는 건 그게 호락호락 말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일반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갑을 문화 지금 정상화 시키기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키고 있잖아요. 네. 남북 관계도 수평적 관계로 해서 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펀치 케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컨트롤 컨트롤 타워. 이제 아시아나 기회 사고도 뭐 관제탑이 잘못되네, 뭐 조종사 잘못이네, 기차 결함이네, 소위 컨트롤 타워 얘기가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 경제팀도 지금 컨트롤 타워 문제에 있다고 문매를 맡고 있잖아요. 이 얘기죠. 네, 맞아요. 박근혜 정부 경제팀 뭐 어제 사실 뭐 40개 기업의 워크아웃 발표에다가 오늘 뭐 규제 완화 정책까지 대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부랴부랴 존재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경제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문매를 맡고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말로는 이게 맞아요. 경제팀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현호석 경제부총리 팀을 옹호해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현호석 씨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총리에 가 있어도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왜냐 보세요. 과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는 경제부총리 그러면 장기영 부총리라든지 그다음에 김한결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최근 같은 진영 부총리나 강봉진 부총리 그때를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진짜 경제팀이 부총리가 이렇게 장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최대 고민이 뭐냐면 각 부처별 칸막이를 막아라. 이걸 막아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현 부총리가 전에 왜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뭐 관세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장 부르다가 이거 제발 기업 죽이지 않게 좀 경제 민주화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호빵이도 안 깨잖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정부의 정책을 보면 꼭 단일 부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3개 부처 다 7개 부처를 연합을 해가 나옵니다. 그게 소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융합시킨다는 그런 제도인데 저기 딴 세상 사시는 김중수 하는 총재도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보세요. 금리 문제 말씀이죠. 물가 문제 지금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면 저 중앙은행 총재가 들어줍니까? 금리 동결 때 저 경제팀장이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적인 거에다가 옹호해 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저 경제민주화법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이 죽을 징인데 경제팀 입장에서는 그걸 좀 완화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국회에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를 하면서 왜 그래도 그렇지만은 경제부총리가 경제팀들을 장악해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걸 생각해서 뭐 경제팀이 나름 잘한다고 두둔을 하긴 했으나 아니 경제부총리 됐으면 대통령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 문제 있으면 나서서 누가 잘못했는지 나쁜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 누가 뒷다리 걸고 잡아뜨리면 거기 뭐 다리 부러뜨리고 나가고 이렇게 좀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각 부처마다 이 칸막이가 철저합니다. 공직사회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직 이익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철저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 옛날처럼 장악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대 상황은 아닙니다. 장경 부총리라든지 옛날 김학렬 부총리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지금은 막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가 조금씩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현안은 총각을 다툴 만큼 급하거든. 급한데 지금 뭐 하냐 이런 비판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 내용을 알고 보면 또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당까지 나서서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위기 나몰라라 하고 정쟁만 하는 게 정치권. 이 정치권도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정치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내각의 관료들이 어찌하오리까 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맡아야 할 과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하면서 대통령도 설득하고 관계 장관들도 설득하고 정치권도 설득할 수 있는 또 기업인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롤플레이어로서의 경제부총리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기대에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모범생이시고 네, 그러나 적극적이시고.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라는 게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또 자기가 어떨 때 보면은 자기가 서는 입장이 지극히 옳고 상대방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저도 많은 경험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전부 허망한 일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치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정치의 기본은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자기 목을 나누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치, 경제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 남북관계, 주변 정세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새누리당이 맡아야 할 목, 또 민주당이 맡아야 할 목, 또 뭐 통합무선당이 맡아야 할 몫이 있으니까 그 몫에 맞는 역할을 해주면은 국민이라는 관중석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정치 과정으로 복원되는 것. 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지금 한호수 부총리 대신에 왕초 장기영 부총리가 하면 국회 가서 멱살 잡고 한판 하지 않을까요? 멱살 잡는 정치는 바람직한 정치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의 얘기가 뭐냐면 정치 얘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장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빨리 알아듣잖아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 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타장처럼 중소기업의 목소리, 지방기업의 목소리, 대기업의 목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민간이 맡겨야 할 일이 뭐냐, 정치권의 협력을 받아야 할 일이 뭐냐, 일단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져야 할 일이 뭐냐, 그걸 정확히 디파인을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해서 존재감이 안 보이는 바로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호석 부총리 경제계의 타잔이 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옷을 뭘 입어야 되나? 자, 그럼 펀치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셀프 개혁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정조사로 가면서 바야흐로 이 정보기관이 정쟁의 한복판에 벌거벗겨진 이런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요.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스스로 마련을 하라라고 했더니 자, 김한길 대표
자, 셀프 개혁은 주홍 글씨 대신에 훈장 주는 일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통령 생각은 정치인들 손에다가 국정원 개혁을 맡기면 정치에 휘둘린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어떻게든 국정원의 원죄를 좀 살려보자는 얘기인데 이 의원님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자체가 해야 합니다. 외부에 누가 개입해도 국정원의 실정을 모르고는 개혁을 못합니다. 우리가 걸고 있는 국정원 기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 떠난 입장에서 방청석에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과연 대선에 영향을 주었겠느냐. 정치에 개입했다면 굉장히 치사한 개입, 그 정도의 낮은 개입을 하면 개입 않는 게 좋고 그런 개입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은 반성하지만은 국정원이 우리나라 정보의 기관으로서 이만큼 자기 앞감기도 못하는 국정원을 놓고 대단히 국기를 흔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과장된 표현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대학 시절이나 우리가 공무원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거 있다면 대통령보다는 국정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보안감사에 걸리면 공무원들이 목이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국정원 무서운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부처 공무원도 국정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간첩도 안 무서워.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이 출입처에 다니면서 술 사고 밥 삽니다. 그만큼 변한 국정원을 무슨 국기를 흔드는 조직으로 욕하면 안 되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로 대북 정보 업무, 산업 스파이 잡는 일, 세계 정세의 분석, 평가 그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스스로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줍니까? 자,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사람 저 개인 비리까지 지금 뭐 거론이 되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좀 말이 아닌데, 자, 원세훈 원장 솔직히 왜 떳떳하게 대북 공작 필요해서 댓글 썼다,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문제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떳떳하게 왜 못해요 이분은? 잘못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했고, 그 다음에 셀프 개혁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도 아마 고심고심 끝에 나왔을 겁니다. 셀프 개혁이라는 게 국정원이 당신들 개혁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혁안을 만들면 누가 그걸 결정합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논의해야지 국정법이 바뀌잖아요. 어차피 국회의 역할이에요. 물론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국정원이 실정을 알고 개혁안을 가져가면 국회에서 그 감론 얼박 끝에 해가지고 논의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이 하는 거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고, 원세훈 전 원장이 참으로 실망스럽게 얘기한 거는 아무리 자기하고 친한 뭐라고 하지만 그렇게 고액의 선물 받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비리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댓글 사건하고 정치 개입하고 이거는 이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제 사법사태에 올라갔으니까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만은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셀프 개혁이 이게 한 군데 지금 더 있어요. 맞아요. 저 무작정 나랏돈 갖다 쓰는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그 돈 딴 데 쓰자.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인데, 그렇죠. 이분 지금 국정조사 받아야 돼, 뭐 검찰 고발까지 나오는데 이 기사도 틀린 게 워낙 많고 억지가 하도 많으니 배 대표님께서 좀 가닥을 잡아주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홍 지사가 지금 고군분투하는 걸로 봐요. 용감하게 고군분투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수한 지위의 특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노조들을 위한 해방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개혁하려고 달겨드는데 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나 노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용감하게 1인 기사처럼 고군분투를 하는 거 오히려 나는 그건 좀 이해해야 되겠다. 공공의료 어쩌란 말이냐 얘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전국 34개 중에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진주가 제일 강성이라네. 그래서 제일 이 비율이 커요. 총 의료 수입의 70몇 %가 인건비야. 그러니까 강성 노조를 위한 공공의료라는 명목으로 계속 세금을 쏟아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폐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근본적으로 정상화되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홍준표 지사는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용감하게 이 칼자를 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방법은 좀 지사가 문제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친박이 아니라서 자기가 지금 서러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최경환 의원이 뜬금없는 소리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솔직히 이제 여당까지 등 돌린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 한쪽에서는 홍준표식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솔직히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신문지상으로만 보면은 방금 배병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군분투를 하는데, 저는 홍준표 씨가 설정한 관역, 목표,
이건 한국판 대체리즘을 연상시키는 나는 용기 있는 태도 같아요. 풍광노조랑 비슷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의료와 공공복지, 공공의료와는 관계없는 강성노조들의 그좀 완전히 동무대 아닙니까? 네. 그 동무대에게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 그런 병원 같으면 차라리 없어지고, 이제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납세가 공급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갑자기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 진주의료원 사태를 정치화한 것은 국회 책임이지 홍준표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것 말고도요, 사실 국정조사 할 일이 좀 여기저기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자, MB정부가 대운하전 단계로 4대강을 파다가 4조 원이나 더 썼다는 감사원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꼭 정권이 바뀌면 과거 잘못들이 이렇게 뒤늦게 튀어나오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MB정부 때 국토부, 공정위, 심지어 감사원까지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저 보기에 조금 민망해요. 일종의 정치감사라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물을 4m를 6m까지 파서 4조 원을 더 썼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은 지금 야당이 많이 반대했습니다만 국민 입장을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또 K워터가 이번에 태국 물관리 사업에 가가지고 6조 원 가까이 거의 이제 수주하는 단계에 되는데, 환경단체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그 비방하고 이 하는 꼴도 보면은 이것도 정치권도 그러지만은 NGO들도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감사원이 정식 감사 결과를 나왔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CGBB를 가릴 능력은 없지만은, 네. MB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끌고 온 것이 명백하다면 그거는 청와대 코멘트처럼 국민을 속이는 사항이지만은, 네. 설마 그게 사실일까? 저는 긴가민가요. 네, 이 의원님, 그 댓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국정원 동원해서 선거 이겼다 소리 나오니까 박근혜 정부 쪽 책사들이 우리 이명박 정부랑 사이 나쁘다. 이렇게 선 긋느라고 저렇게 MB랑 거리를 둔다는 댓글을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습 정권, MB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세습받았다면은 비판을 못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정책을 비판 못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은 그건 시정해야 하고, 잘하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보고에 의해서 네. 문제가 제시되면 그걸 바로 잡고 시정을 해야만이 네. 국가 발전이 기여지, 전 정권에 일하니까 무조건 감싸고 덮어주자. 그런 사람은 무책임한 일이죠. 나는 그래서 일단은 청와대가 감사원 보고를 받아가지고 네. 문제가 적발되면은 그걸 바로 시정해야죠. 네.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거랑은 좀 관계 없다고 네. 보시는 건가요? 모든 것을 정치화 시켜버리면은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구획을 지어서 4대강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 있는 대로 처리하고, 잘된 부분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고, 네. 국정 문제 잘못된 것은 잘못으로 바로 세워야지, 이걸 전부 연관시켜서 물타기 했다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실행이지, 네. 국민적인 공론화의 대상은 아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권 삼국지. 이게 민주당 김한길 차장이 참 어렵게 출범을 했는데, 네. 안철수 파도에 맞서서 좀 자리를 잡나 했더니 이 NLL 논란 때문에 문재인 의원하고 친노 존재감이 확 커졌어요. 이제 삼국지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 NLL 논란의 당시 책임자이기도 했던 문재인 의원 연일 지금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자,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지 않았냐라고 지금 맞받아 쳤는데, 마치 보면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선 불복을 불복으로 비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 결정에 따른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NLL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에게 말 못할 사정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네. 특히 NLL 문제는 제일 잘 아는 분이 문재인 씨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5개월 남겨놓고 정상회담을 요구할 때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NL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저 주주총회에서 사임을 사장이 약소금을 많이 끌어준다는 것은 김정일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NLL 정도는 한다 던져놓으면은 앞으로 정치로 이용같이 있다 해서 아마 그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 성립된 배경인데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문재인 씨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낙선된 것처럼 얘기해가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운동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좀 반성하고 가책을 받아야 할 과제가 아니냐. 우리가 정말 본연의 입장에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 지금 말폭탄, 어떻게 보면 말폭탄으로 표현할 정도로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고라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언을 했네요. 근데 이게 왜 김한길 대표가 이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잘 읽어보면 핵심이 언제까지 이렇게 마냥 끌고 가시렵니까?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청와대는 답이 없고 문재인 의원은 뭐 계속 돌격. 운동권 단체들은 정권 퇴진까지 주장. 김한길 대표 흰머리가 이젠 빠질 것 같아요. 저러다가.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는 어느 시기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고 묵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라고 하는 관중석, 세계라고 하는 관중석에서 판편을 갈라주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또 늘 착한 얘기만 하는 안철수 의원이 짠 하고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양비론을 또 들고 나왔다는 논란이 있는데, 자, 국정원 문제, 민주세력 10년 다 잘못한 거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국정원 대선 개입 입장을 표명하라라고 계속해서 자,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작아지던 존재감을 서서히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 사정이 안철수 의원으로 하여금 입지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게 돼 있어요. 지금 1인 1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한 제3당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민주당의 그 내부 사정하고 직접 관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또 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재인 의원이 지금 대선 그때 시비를 건다는 건 참으로 어울리지 않은 거거든. 자기가 그 지금 뒤늦게 와서 하는 건 그건 아마 친노 세력에 응집시킨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 사정하고 그거하고 관련되겠습니다만 그런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 안철수 의원이 자연적으로 지금 입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건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 뭡니까? 1인에다 그 양반이 뭐 정치 공약 내세워가지고 국민한테 멸에 심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거를 지금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보다 높아. 그거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민주당은 이 사실로부터 자기들의 위치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저런 말씀 다시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주장해도. 근데 이 의원님, 제가 또 너무 정치적으로 삐딱하게 얘기를 또 야단을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지금 NLL 대화록 논란까지 엉켜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파행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 잔뜩 논란 만들고 트집 잡으면서 끌다가 어떻게 대충 덮어버리는 정치판 초식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태어나지 않아야 할 대통령이란 말을 아까 그 야당에서 썼다는데 오히려 자살한 분이 오히려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네. 왜냐하면은 NLL 문제란 게 그렇게 아니 일부러 만든 NLL 문제를 갖고 가서 어떻게 보면 상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상담 끝난 후 대통령 그만둔 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자살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남북 대화할 때마다 NLL 문제가 나오면 북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라. 네. 그러니 과연 어떠한 내용의 합의를 했는지 국민 전체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도록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원안을 잘 읽어보고 나면은 스스로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문제로 제기되어서 문제가 제기돼야 해결됩니다. 덮으면 해결이 안 돼요. 네. 일단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는 소화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 사이에 막 정쟁하는 사이에 국민들 피해보는 거 국민들 아니에요. 민생은 어디 갔냐. 그게 해방 후 60년 동안 피해본 게 국민들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정적, 네.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예. 긍정적으로 봅시다. 네. 이 정치판 게임을 보면 요란하게 명분 내걸고 있다가 눈치껏 타협하고 덮는데 이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먹고 살 걱정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